그러니까 저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대학교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큰 분야를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리니어 알지브라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뭐 선형대수라고 부르고 있죠. 그 강의 시리즈를 수학 딥러닝 강의 시리즈 중에서 리니어 알지브라 분야에 딥러닝이 필요한 어떤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요 강의를 준비하게 됐는지 모티베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선형대수에 대한 선형대수라고 하죠. 선형대수 관련된 뭐 깊은 지식이나 어떤 뭐 수식 이런 거는 많이 없고요. 그냥 계기 왜 배워야 되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Why do we learn linear algebra? 우리가 왜 선형대수라는 거를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딥러닝에 관심이 있죠. 머신러닝 중에서도 딥러닝이 뭐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딥러닝에 관심이 있을 텐데 왜 배워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거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좋은 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뭐 올려놓으면 듣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셔도 되니까 뭐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 모든 강의는 유튜브 동영상 밑에 보면 동영상 설명하는 칸이 있죠. 거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 모든 강의 내용, 그 다음에 유튜브 링크, 소스 코드가 있었던 강의는 소스 코드 포함해서 전체를 정리해서 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깃허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가서 보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왜 선형대수를 유유 이거 많이 쓰죠. 유유 아니 딥러닝의 교수님 웬 선형대수예요. 선형대수 이 교수님 뜬금포 아니에요. 뜬금없이 그냥 선형대수 필요 없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선형대수를 모르면 딥러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거죠. 갑자기 분위기 막 쌓여지니까 교수님 이거 괜히 얘기 꺼내셨다가 저희들 다 도망갑니다. 이 동영상 보는 순간 꼰대 강의 전부 다 해서 다 그 뭐 구독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연관 검색어 뜨면 전부 다 그냥 X. 나는 선형대수 싫은데 정말 싫죠 여러분들. 저도 싫었어요. 저도 선형대수를 대학교 언제지? 2학년 때 배웠거든요. 한 학기 내내. 근데 한 학기 내내 배우고 나니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행렬이란 게 있구나.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요 X로 돼 있는 거를 O, 어떤 O? 동그란 O인데 좀 웃을 수 있는 O로 바꾸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볼게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요즘에 머신러닝은 다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니까 파이썬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달달하죠? 뭐 그래서 파이썬만 저는 잘 쓸래요. 파이썬. 그리고 저 파이썬 잘 써요. 이러면 될까요? 제 답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파이썬만 잘 쓴다고 머신러닝을 잘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머신러닝? 우리는 이제 딥러닝에 관심 있죠. 얘를 잘한다는 의미가 뭐죠? 잘한다? 나 딥러닝 잘해. 이거 뭐예요? 그냥 딥러닝 학습을 잘 시키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습을 시키고 디플로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딥러닝 네트워크를 자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거는 파이썬만 배웠다고 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잘한다고 제가 볼 때는 절대 단연코 볼 수 없어요. 이거 좀 지우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딥러닝 저는 잘 하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딥러닝 프레임워크 잘 알아요, 저. 그거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수강생들 중에
뭐 텐서플로우 예전에 많이 썼던 건데 요즘에 많이 쓰진 않죠. 텐서플로우 잘 알아요. 뭐 특강도 듣고 유튜브 강의도 들었고요.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텐서플로우 잘 써요. 잘 쓴다고 머신러닝 잘하는 거예요? 내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파이토치 많이 쓰니까 저 파이토치 지금 뭐 온라인 코스 있어가지고 40만 원 내고 들어가지고 파이토치 지금 잘 써요. 파이토치가 파이썬으로 짜니까 뭐 당연히 뭐 파이썬 알고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아는 거죠. 이거 하면은 딥러닝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고전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사이언스 킷, 줄여서 사이킷이라고 불러요. 사이킷 런에 다 들어있잖아요. 저 이거 잘 써요, 교수님. 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잘하는 거 맞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다 됐어. 그리고 저희는 교수님이 올려주신 확률 이론, 수학, 딥러닝 수학 중에서 확률 관련된 거 다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 확률은 뭐고, 분포는 뭐고, 뭐 베이시안은 어떻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맥시멈 A 포스테리아, 베이시안 네트워크, 베이시안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저희는 뭐 확률의 기본 정리 아니면 뭐 확률 변수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대수는 이런 거 프레임워크 쓸 때 중요한 몇 개 공식 정도 몇 개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제가 뭐 일부 그 강의들 있거든요. 유료 강의들. 우리나라도 일타 강사님들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시는 분들 모아서 돈 받고 유료 강의, 양질의 고품질 강의를 제공하는 것들 있죠. 뭐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형대수 그 뭐 행렬 A 곱하기 B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복잡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니면 넘어가진 않는데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이런 걸 잘 써요. 그러면 잘하는 건가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대답의 퀘스천 1, 퀘스천 2, 퀘스천 3, 요 대답에 여러분들이 모두 잘한다고 한다고 해도 딥러닝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왜? 선형대수하고 기초 수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수학 없이 딥러닝을 잘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거는 오늘 밤에라도 당장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들은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런 케이스랑 비슷한 거죠. 몇 가지 케이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 요 강의를 들어야 동기부여가 될 테니까. 비슷한 경우 첫 번째를 볼까요? 어떤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전투 임무야. 근데 무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무기를 쓸지 모르는 상황. 제 느낌은 그거예요. 선형대수를 모르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뭘 들고 나가서 싸워야 그 전장, 그 배틀필드라고 하는데, 제가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배틀필드라고 하는데 거기서 효율적으로 싸우는 게 있잖아요. 1대1로 사람과 사람끼리 붙는데 뭐 대포를 들고 가. 이러면 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총으로 빵 쏘면 그냥 지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기관총도 있을 테고, 뭐 권총도 있을 테고, 뭐 K2 소총도 있고, 뭐 유탄 발사기도 있고 다양한 게 있죠. 심지어는 게임을 하면은 어떤 내가 A라는 캐릭터, 뭐 장비도 있고, 복장도 있고, 가방도 있는데 가방에다 뭐 무기, 돌도끼, 뭐 화살, 총 이런 것들 잘 채워가죠. 이거 왜 채워가요? 여러분들? 내가 잘 싸우려고 무기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뭘 고를지 몰라요. 몰라. 그래서 선형대수를 모르고 딥러닝에 들어가서 어떤 코딩을 하고 예측을 한다는 거는
내가 무슨 무기 쓸지 골라야 되거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아키텍처나 알고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내 태스크가 있죠. 내 전투 임무가 있는데 그 전투의 임무에 맞는 모델을 딱 골라가지고 싸워야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고르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제 의견에. 근데 이 동영상 강의는 순전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케이스랑 비슷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투에 나갔는데 총을 열심히 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여기 전투에 나가서 막 이쪽으로도 총 쏘고 막 여기로도 총 쏘고 누구는 뭐 엎드려서 쏘고 쪼그려서 쏘고 뭐 여기 서서도 쏘고 막 돌격 앞으로 막 난리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쏘고 있는지 모르고 막 쏴요.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선형대수나 확률을 모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 딥러닝 뭐 파이토치 써가지고 학습시켜서 뭔가 예측하고 있다. 이거는 이 케이스랑 저는 진짜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저도 이랬거든요. 딥러닝을 공부하고 제대로 내가 진짜 그 인공지능의 어떤 엔지니어 내지는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려고 한다면 이거 두 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나에 맞는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학습을 시키고 실전에 나가서 예측 태스크를 수행하는 어떤 서비스를 디플로이 했을 때 내가 어디다 총을 쏴대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케이스에서 전투 상황인데 내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지 수비하고 있는 상황인지 적진에 깊게 침투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적진에 어떤 우리 군사들이 있는데 그 동료들을 구하러 가는 임무인지 그거에 따라서 작전이나 총을 쏘는 어떤 방식들이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을 전략이라고 안 하고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을 잘 써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나에 맞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어떤 학습 내지는 예측에 잘 쓸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냐면 수학이 있어야 돼요. 수학. 저도 수학 뒤지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해보니 그래요. 해보니 필요해.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설계됐는데 이게 왜 설계됐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에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번 시리즈 있죠. 현형대에서 상당 부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임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코딩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겟이 누가 적인지도 몰라요. 내 타겟이 뭐 영화야, 아니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야, 아니면 뭐 무슨 NLP의 언어 처리의 뭐 요약이야, 번역이야, 뭐 그런 타겟은 모르는 거죠. 정확히 모르니까 막 쏴대. 이게 잘 맞겠어요? 요즘엔 딥러닝이 데이터가 많고 워낙 그 딥하기 때문에 대충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성적이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프로젝트 하면 무슨 이미지를 뭐 지나가는 사람을 탐지를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사람 몇 명 지나갔는지 뭐 그런 거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대학생들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뭐 썼니? 그러면 뭐 CNN 썼습니다. 레지넷 썼습니다. 뭐 팀별로 틀리거든요. 야, 그거 왜 레지넷 썼어? VGG 썼습니다. VGG 왜 썼어? 몰라요. 그냥 구글 검색해보고 좋다니까 보는 거예요. 너 네트워크 구조가 어떤지 아냐? 몰라. 잘 몰라. 대충은 알죠. 대충 아는데 그게 왜 작동을 잘 하는 CNN보다 레지넷이 왜 잘 작동하고 뭐 그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가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선형대수기 때문에 저는 선형대수를 진짜 꼰대 소리 들어가면서 이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대학에서 옛날에는 공업수학 뭐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대학에서 잘 안 가르치고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공학에서도 뭐 공업수학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 실전적으로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해서 다 빼버렸어요.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런 거. 어느 정도 이론과 실무가 같이 조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또 꼰대 소리 했네요. 또 이거는 수업을 쭉 진행하면서 계속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교수님 사례를 들어주세요. 내가 왜 선형대수를 해야 되는 건지.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데 리니어? 선형? 선은 뭐지?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진짜 저도 수학 전공자가 아니고 제가 학부 때도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석박사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겠습니까? 저는 산업공학이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에 시스템공학과. 거기서 학부를 하고 대학원 석박사를 그거를 하니 기초가 없잖아요. 거기는 코딩을 안 하거든요. 거의 요즘에는 코딩을 하지만 예전에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 야,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거 누군가 알려줬으면 거기에 맞게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신세 한탄을 하면서 아주 뭐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릴게요. 선형대수가 왜 필요한지. 일반적인 딥러닝 스트럭처는 이렇게 생겼죠. 밑에 나올 거예요. 제가 클릭하면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 x1, x2 이렇게 쭉 있죠. 요게 뭐 글자가 될 수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이미지 한 장 주고 각각의 픽셀 값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어쨌든 x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죠. 히든 레이어. 그러면 히든 레이어 요 h1에 이게 어떤 각각의 실수 값이에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실수 값. 요거 레이어 1의 1번 레이어 1의 1번의 값은 어떻게 구했나요?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웨이트 값 있어요. 그래서 x1 곱하기 웨이트 x2 요거 곱하기 요거 3개 곱하고 여기 중간에 쭉 있으면 다 곱하겠죠.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예. 첫 번째 레이어의 두 번째 노드에 얘도 똑같이 구하죠. 요거 웨이트 값 있으면 x에다 어떤 값 곱하고 더하기 x2에 어떤 값 곱한 다음에 더하기 쭉 해서 끝까지 더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레이어의 세 번째 노드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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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뭐 m개까지 있다고 하면 첫 번째 레이어의 m번째 노드라고 하기도 하고 뉴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얘도 똑같이 구하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해되시죠? 요게 딥러닝의 가장 기본 구조죠. 자, 거기다가 뭐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면 이쪽 첫 번째 레이어의 바이어스를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쭉쭉 더하기 맨 끝에 더하기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아, 선형돼서 안 보이는데요, 교수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필요한 부분들이 얘를 연산을 하다 보면 필요해요. 요 앞에 있는 그림을 짧게 그린 건데 이거 H11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H1에 2, H1에 3 쭉 쓰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인풋은 뭐예요? 이거를 쭉 그림으로 돼 있는 걸 숫자를 쭉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순서대로. 인풋 X니까 대문자 X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는 값들. 요 값들을 웨이트라고 불러요. 웨이트는 W11, W12, W1M까지 있죠. 쭉 해서 몇 행? N행? M열. 이렇게 숫자의 뭉치로 써줄 수가 있죠. 그러면 바이어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이 그림 준 다음에 딥러닝 야 계산해. 그럼 컴퓨터가 계산하나요?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줘야지. 만드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이어스는 이렇게 쓰면 되죠. 예를 들어 다 같은 바이어스 쓰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서 쓰고. 그럼 여기 나오는 값들은 어떻게 쓸까요? 요 값들. 요 값들은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니까 H1이라고 해볼게요. H1은 이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요 첫 번째 수식이 나오죠. 예. 그럼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이렇게 곱하면 두 번째씩 나오고 요렇게 곱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죠? 내가 원래 있는 게 얘인데 얘를 곱해줘야 되니까 얘를 트랜스포즈 했다고 합니다. W1을 트랜스포즈. 대각선을 기준으로 확 뒤집은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요.
수업하면서 제가 아주 친절하고 알고 싶게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쓸 수 있죠. 얘는 x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바이어스 둬야 됐죠. b1. 그래서 얘가 일로 온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거기에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다. 뭐 액티베이션 펑션 이름을 f 대신에 뭐 시그마라고 한다면 시그마의 입력으로 얘가 들어가면 되죠. 얘가 들어가고 얘가 얘니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통과하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됐죠.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 이게 100%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벡터입니다. 얘, 그 다음에 얘 또 벡터, 그 다음에 얘도 벡터죠. 벡터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써준 거죠. 요거는 행렬이에요. 뭐? 얘. 그 다음에 뭐 얘 트랜스포즈 한 것도 행렬입니다. 트랜스포즈는 아직 몰라도 돼요. 네. 그러면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를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딥러닝 네트워크는 벡터와 행렬로 이거 전체를 그냥 요 수식 하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야? 딥러닝은 벡터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곱하기하고 더하기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미분 적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간단하다. 여기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 곱하기하고 다 더하기밖에 없잖아요. 심지어 빼기도 없어. 나누기도 없습니다. 더하기랑 곱하기밖에 없어. 야, 근데 이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벡터하고 행렬이 필요한데, 벡터하고 행렬을 다루는 게 뭐냐면 리니어 알지브라입니다. 선형 대수. 알지브라가 대수학이죠. 근데 리니어는 선형.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직선처럼 생긴 거, 예측 가능한 거, 뭐 비례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형 대수로 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 선형 대수로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가 정확히 어디 있냐 보면은 이런 데 있는 거죠. 아까 인풋이었죠. 히든 레이어,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웨이트가 어떻게 부여가 되죠? 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죠. 각각의 모든 노드에서 웨이트 값을 가지고 곱해주면서 히든 레이어의 모든 뉴런들, 노드들의 값을, 실수 값을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 공식 거기다가 바이어스 더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주면 이거 수학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아까 본 케이스죠. 입력만 있고 히든 레이어 딱 하나밖에 없는 건데, 히든 레이어가 더 있을 수도 있죠. 2개 이상 돼야 딥러닝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쉘로우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얕은 신경망. 우리는 깊은 심층 신경망은 2개 이상. 또 하나를 더 달아봤어요. 그래서 쭉쭉쭉 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긴 M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P개가 있다고 해봐요. 이 이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는 선형대수 끝나고 나면 선형변환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왜 바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죠. 같은 연산이요. 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바이어스 줘야 되겠죠. 필요하면. 그럼 바이어스 주면 이렇게 쓰겠죠. 중간에 액티베이션 있으면 함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액티베이션 지금 생략했어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는 이렇게 쓰고, 이 레이어가 몇 개까지 쌀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쌀 수 있는 만큼 싸는 거예요. 많이 싸면 쌀수록 사실 좋아요. 근데 컴퓨터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딥 앤 딥 막 이런 얘기 하죠. 깊고 깊은 저 세상까지. 자, 그 다음 레이어 쌓아볼게요. 바이오스를 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값은 요 H2의 출력이 들어가서 웨이트 해주고, 각각이 여기 있는 웨이트의 값을 더블 이렇게 쓴 거예요. 웨이트 1.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 웨이트 값은 웨이트 2. 왜냐면 틀린 값들이니까 행렬을 다르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쌓는 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거 그리느라고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선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많이 있는 거, 여기 매트릭스. 얘가 행렬이니까 행렬을 영어로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매트릭스를 계속 통과해. 그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가 있어요. 뭐 K번째 레이어까지 왔다고 하면 K의 첫 번째 노드, K의 두 번째 노드,
K의 세 번째 노드. 그래서 K에 R개의 노드가 있다고 치면은 이전 레이어에서 쫙 날라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식에. 그럼 마지막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 레이어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S개를 만들겠다. 1, 2, 3, 4, 5 쭉 해서 S까지 노드를 만들고 얘는 똑같죠. 계산이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벌써 다 했네. 그러면 얘 값은 뭐가 돼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도 웨이트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를 얘는 행렬이니까 아까 봤죠? 왜 행렬인지 알겠죠? 지금 몰라도 돼요. 요거는 출력 아웃 레이어니까 W의 아웃에 트랜스포즈 해준 거에 곱하기 이전 레이어의 값 요걸 곱하는 거죠. 얘죠.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긴 K-1이 돼야 되겠네요. 요거는 잠깐 고치고 올게요. 자, 그러면 K-1번째가 들어와서 얘가 나오는 K-1번째 레이어에 바로 이전 레이어죠. 그러면 HK 들어오고 여기 들어가서 출력 나오면 얘가 어떤 값을 가져요? 각각은 실수 값을 갖는 거죠. 동그라미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아닌 거예요. 실수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한다는 거죠. 요게 그러면 얘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얘 행렬과 벡터로 구성되어 있고 얘도 행렬하고 벡터, 얘도 행렬하고 벡터, 얘도 행렬하고 벡터 이렇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딥러닝이 설명하는 모든 어떤 최종적인 값들은 행렬하고 벡터로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뭐다 얘는 선형대수인 거예요. 지금 감잡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다음 강의부터 여러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빡세게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딥러닝 자체가 선형대수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형대수는 알고 있어야 되죠. 벡터가 뭔지, 행렬, 매트릭스가 뭔지. 거대한 매트릭스가 계속 매트릭스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값에 요 W들 있죠. 이 W들을 다 모아놓으면 세타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집합. 이 모든 W의 값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계층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선형대수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때도 필요해요. 딥러닝 구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조가 있다고 쳐봐요. 여기 가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얘는 점점 커져요. 넓어져요. 넓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요 뒤쪽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태스크에 만약에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져야 되는 게 있고 작아졌다 커져야 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 그 중에 뭘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면 다 써봐야 되죠? 다 써보는 건 사실 한계가 있죠. 그 중에 내가 맞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를 써야 되겠죠. 요 반대의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데 얘는 딱 보니까 점점 작아져요. 크기가. 그랬다가 뒤쪽에 보니까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얘는 커졌다 작아지는데 반대죠. 얘는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건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런 거 그럼 언제 쓰면 좋은 거냐? 이런 의문이 막 들죠. 안 된다고? 안 되면 든다고 체면을 거세요. 나는 지금 의문이 많이 들어. 알고 싶어. 노기석 교수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지고 있어. 막 전투력이 올라가. 근데 무기는 없어. 교수님은 선형대수래. 정말 선형대수 배우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구조네요. 여기는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는데 얘는 작아지기만 해. 근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여기 구멍이 있는데 야 이거 중간에 구멍은 왜 뚫어놨냐 이거? 왜 뚫어놨어요? 사실 이거 모든 네트워크에 구멍을 막 뚫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갈 때는 구멍이 안 뚫려서 출시가 되는데 서비스할 때 학습할 때는 구멍을 막 뚫어요. 왜 뚫어요 이거? 행렬의 값을 없애는 거죠. 아니 행렬의 값이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곱하기가 되나? 옛날에 고딩 때
행렬하고 행렬 곱하는데 중간에 값이 뻥 뚫려 있어. 야, 그러면 곱하기 연산이 안 될 텐데 그러면 다른 값으로 넣어야 되냐? 그럼 무슨 값으로 넣지? 야, 그러면 그 값을 다른 거로 넣으면 구멍 뚫어 놓거나 그러면 좋으니까 사람들이 구멍을 뚫어놨을 거 아니에요. 왜 구멍을 뚫어? 구멍을 한 개 뚫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뚫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랜덤하게 뚫어버립니다. 도대체 뭐지 이거? 이렇게 의문 가져보신 적 있어요? 있다면 제 선형대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의문조차 없다면 그건 심각한 건데 그냥 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의문을 가졌다 이렇게 최면을 거세요. 그래야 좀 더 높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요거는 뭐 CNN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지 학습하는데 가장 뭐 기초가 되는 모델이요. 아주 옛날에 나온 모델인데 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딱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 점점 줄어드는데 작아지기만 하는데 여러 개죠. 여기 여러 개 있죠. 이렇게 여기도 여러 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개야. 그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면 그냥 하나야. 얘가 벡터로 바뀌어요. 야, 이거 뭐냐? 교수님. 이거는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여러 개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냥 니네들 괴롭히려고 만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니네들이 아니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걸 괜히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의 특징도 있어요. 이거의 특징도 있고 이런 구멍 뚫린 거의 특징도 있고 작아지면서 구멍 뚫리는 거, 작아지면서 여러 개 쓰는 거.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서 행렬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린 거죠. 그럼 틀리는 거 곱하기만 하면 되죠. 교수님 그거 뭐하러 배워요? 이렇게 도전적인 학생들이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뚫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뭘 뽑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이런 구조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다더라 요즘에 논문 검색해보면 나오죠.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제일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 모든 기초는 리니어 알지브라예요. 리니어 알지브라. 이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야, 왜 커졌다 작아지냐? 이렇게? 왜 작아졌다 커지냐? 왜 구멍을 왜 뚫어놓고 이 작아지는 거에서 왜 여러 가지 중첩을 쓰냐, 이거? 이거 몰랐어요. 누군가 가르쳐 줬으면 했는데, 이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저는 원래 수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이해를 한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알아듣게 제가 이해했던 방식이에요. 이거는 강의하시는 교수님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들어볼 만하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중에서 워낙 딥러닝이 강하니까 딥러닝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의 바운더리예요. 딥러닝을 하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쳐놨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파이썬도 필요하고 파이토치도 필요하고 프레임워크 필요하죠. 뭐 숫자들이 많다고 하니까 뉴머릭 파이, 수치 연산형 파이, 넘파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넘파이도 알고 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뭐 SQL 데이터베이스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이클론 간단한 거는 머신러닝으로 돌려야 되니까 사이클론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하려다 보니까 판다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다 배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것만 배우면요 반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뭐를 쓸지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또 그걸 이해하는 첫 번째 첫걸음은 뭐냐면 확률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딥러닝의 모든 구조는 확률 구조 안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 질 때 요 기초 공사를 하죠. 기초 공사 중에 맨 밑에 있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로 모든 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확률을 모르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확률을 배워야 돼요. 그 확률은 그렇다고 해서 확률 이론을 다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요. 그나마 좋아요. 딥러닝에서 쓰는 확률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 이제 공부했다고 치고, 그래서 요 확률 관련된 강의도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채널 목록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선형대수입니다. 선형대수는 딥러닝을 표현하는 모든 것
그 확률은 딥러닝을 설계하는 모든 기본 철학 내지는 이론들이 확률에 다 녹아있고, 선형대수는 뭐냐면 확률을 표현하고 딥러닝을 계산하기 위한 모든 방법은 선형대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차원 축소, 선형 변환, 공간 이동, 뭐 그 다음에 최종 압축, 정보 팽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선형대수로 설명이 됩니다. 사실 수학이 다 선형대수도 설명돼요.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그래서 선형대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미분이란 게 필요해요. 미분. 미분은 선형대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선형대수로 표현한 것 중에 W들이 있죠. W1, W2 이렇게 쫙. 근데 이거를 전체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학습 파라미터 세타라고 했을 때 얘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딥러닝을 하는 거죠. 많은 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미분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배울 때 죽도록 싫어했던 게 뭐예요? 미적분이죠. 미적분 들어가면 다 수포자 되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 강의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달하죠. 그때 생각하면. 네. 미분도 필요해요. 그나마 미적분 중에 딥러닝에서는 적분은 안 해요. 잘 없어요. 미분만 잘 알면 돼요. 그 미분 중에 몇 개 안 됩니다. 확률 중에서도 몇 개 안 되고, 선형대수도 큰 복잡한 거 많은데 뭐 내적 외적인데 외적 그런 거 거의 안 쓰고 몇 개만 알면 돼요. 그 몇 개를 개념을 잡아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 미분은 추가로 만들 거고, 적분. 그나마 이거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죠. 고마워해야 돼요, 딥러닝한테 우리는. 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퍼스널 오피니언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요게 핵심이라고 봐요. 요거를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어느 정도 핥고 이렇게 핥아보면 맛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 씹어서 씹으면 내 진짜 맛을 알 수 있고, 씹어서 삼키면 뭐가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분해돼서 그 영양소가 나의 체력, 나의 뭐 뼈와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씹는 것까지도 안 바래. 핥아보기라도 하세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쭉 들으면서. 그러면 핥아보면은 달달하죠? 맛있네? 이러면 씹어볼 수도 있죠. 진짜 맛은 어떤지. 씹으면 삼켜야 되니까, 삼키면 여러분들의 피와 살과 뼈가 되니까 아마 그거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거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를 들어야 니네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요거 이제 앞으로는 요 연속되는 강의는 선형대수에 집중을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 꼰대성이죠. 약간 보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딥러닝 공부하면서. 초기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요 강의 선형대수 시리즈의 목적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핥아보지도 못했어. 제가 핥아볼게요. 이렇게. 좀 약간 쪽팔리네요. 네, 그래서 혀로 핥아보면 모르죠. 모르는 걸 핥아보면은 처음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래. 씹으래. 쓴맛 나는데요, 교수님. 야, 쓴 게 몸에 좋아. 계속 씹어서 넘겨.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아끼는 분들이죠.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데, 아무 얘기 안 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당신을 제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이 제일 큰 그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씹어본 적도 없고 핥아본 적도 없다고 느낄 때, 이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동영상을 만난 이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체력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정보 압축, 매니폴드, 팽창, 차원 이동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막 갈 거예요. 서울에 있다가 부산 갔다 청주 오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선형대수로 표현을 한다는데,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벡터는 뭐고, 행렬은 뭐고, 뭐 차원은 뭐고, 요거부터 다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제가 후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강의가 왜 없었나? 나는 후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독을 품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제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일타 유튜버들 많아요. 여기 전 세계. 한국에도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저는 제 나름의 언어로 그리고 제가 이해했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를 할 거냐면 딥러닝 네트워크가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다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그 딥러닝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것들은 몇 개 있거든요. 그거는 직접 공부해야 돼. 논문을 보면서. 나중에 딥러닝 시리즈에서 저도 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수학하느라고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또 이 단계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핥아보기라도 하든, 맛을 살짝만 보기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돼서 더 많은 딥러닝의 깊은 세상으로 가서 저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딥러닝의 깊은 곳, 딥다이브 하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딥러닝이 재밌어져요. 야, 이번 논문은, 야, 이렇게 썼네. 얘네들, 대박인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얘네가 된다고 써놨네? 딱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R&D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장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산업 분야에 직접 나가면. AI 딥러닝 엔지니어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 짓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인데 OT 시간이 너무 길죠. 대학에서 모든 과목의 첫 주 수업을 OT라고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야, OT에 가장 좋은 OT 시간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대부분 교수님 5분 이내로 끝내주세요. 네. 근데 5분 이내로 끝내려고 저도 들어왔는데 거의 40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여기까지 안 듣는 사람도 많겠죠.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제가 앞전에서도 3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딥러닝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수많은 그 피로감, 좌절감, 아니면 후회. 내가 왜 이거부터 안 공부했지? 이 뒤늦게 왜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거지? 대학교 배울 때 다 수업 시간에 있는 건데 왜 이거를 하는지 몰랐지? 딥러닝하고 연관해서 그때는 사실 딥러닝 없었지만 어쨌든 뭐 인공지능이 인접된 분야가 있었다면 그거를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짚어주고 갔었으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나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그래서 이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벡터가 뭔지 뭐 쭉 나갈 거예요. 뭐 용어부터 시작해서 더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곱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나마 선형대수에는 나누기 이런 거 없어요. 그나마 쉽죠. 곱하기하고 더하기 빼기랑 빼기는 더하기랑 같은 거니까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만 잘 이해하고 조금씩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요 선형대수 시리즈가 끝나갈 때쯤까지 저를 잘 따라오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딥러닝 네트워크 있죠. 그림, 논문 같은데 그림 같은 거 딱 보면 얘가 뭐 하는 거구나 바로 옵니다. 거기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떻게? 쉽게. 왜냐 제가 몰랐던 걸 제가 아는 거를 가리키기 때문에 저도 모르죠. 물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긴 강의였는데 어찌 보면 꼰대 중에 꼰대 짓을 제가 한 거죠. OT 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거의 뭐 40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긴 동기부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딥러닝에서 선형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간보기만 한 거죠. 간보기만.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강의에 여러분들이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서 트레이스를 계속 같이 가져가시면 저는 이 강의를 찍는 그리고 유튜브에 대공개하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 끝까지 꼰대성 발언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